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둘러싼 한국에서는 용인되기 정말 어려운 특히 코인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코인 회사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 어떤 사람이 1,000억 원이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더니 그 사람에 대한 미 증권거래소 SEC의 조사가 바로 중단돼 버리고 합니다. 그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뇌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도 한데요. 어찌 됐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그다음에 그 암호화폐 산업을 크게 키우고 있는 와중에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의혹들 중에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둘러싼 의혹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리한 기사 제목이요. 트럼프 회사에 1,000억 원 투자 들어가자 SEC 조사 중단, 트럼프의 검은 커넥션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거든요. 그 사실 제가 봐도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립한 암호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요. 중국계 사업가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그랬더니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 사람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거든요. 이 암호화폐 회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승리 직후 가족들과 함께 설립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가문은 이 회사 지분의 60%를 보유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주요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발행한 코인은 지금 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트럼프 코인을 하기도 하고요. 멜라니아 코인을 발표하기도 하고 해서 막 그 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코인을 산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연회를 베풀려고 하다가 논란 때문에 중단한 것도 있죠. 그런데요. 더 큰 논란은 이겁니다. 중국 출신 사업가 저스틴 선이라는 사람이요. 2023년 SEC로부터 그러니까 미 증권거래소로부터 미등록 증권 판매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24년 11월에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코인 회사에 3천만 달러를 초기 투자하고요. 그리고 올 2월에는 추가로 4,500만 달러를 총 7,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약 지금 환율로 한 1,045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투자 직후인 2025년 2월 28일 SEC는 합의 가능성을 이유로 선에 대한 소송 중단을 요청했고 법원 이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의심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2023년부터 기소돼 있던 사람이 트럼프에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자마자 SEC가 이거를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송을 중단하느냐. 이러니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요. 지난 3월에는 UAE 국부펀드 MGX로부터 20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서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미는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미국을 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로 밀고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본인이 직접 하는 건 또 문제가 다르잖아요. 이 코인은요.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와 거래에 사용되고요. 트럼프 회사는 거래 수수료로 연간 약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MGX와 바이낸스는 과거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었던 기업입니다. 우리가 바이낸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에서 무려 40억 달러가 넘는 어마어마한 거의 6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벌금을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과받았었죠. 그런데 이런 회사를 통해서 트럼프 코인이 유통되고 트럼프 회사가 또 한때 제재를 받았던 UAE 국부펀드에서 또 투자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 충돌 의혹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야 아무리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너는 대통령이고 너의 가족들은 대통령의 가족들인데 어떻게 물론 지금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자금 세탁으로 그렇게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고 과거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 기업으로부터 투자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요. 지난 16일에 재무부와 SEC에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대한 조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은데요. 보수 조항 위반입니다. UAE 정부 연계 기업의 투자가 헌법상 공직자의 외국 수익 금지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UAE 펀드는 정부가 운영하는 거니까 그 정부의 돈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한 기업,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운영하는 기업이 그로 인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이거는 보수 조항을 위반한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밈코인의 공급량의 80%를 트럼프 측이 보유하고 또 이 과정에서 약 2억 달러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게 내부자 거래 금지에
해당한다. 이거는 법을 위반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익명성과 해외 거래소를 활용해서 법적 감시를 피하면서 대통령과 그 일가가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게 미국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논란은요, 정말 한국이었으면 난리가 났을 건데요. 그래도 미국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은 정치 권력과 암호화폐 자본의 결합이 초래할 수 있는 정말 시스템적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암호화폐 산업을 지배하고 가족이 또 그를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거는 뭐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명확하게 위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트럼프 대통령의 또 새로운 사법 리스크가 될지 이런 것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전범들을 재판하는 그런 재판소인데요. 아주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굉장히 성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했습니다. 왜 제재했느냐? 이스라엘의 편파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일으킨 건 하마스인데 왜 이스라엘까지 전범으로 판단하려 하느냐라는 게 제재의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정권을 전범으로 기소하려고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무서운지가 나오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가요, 지난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을 가자지구 전쟁에서 전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수석검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시에요, 이스라엘 기소 시도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불법 조치라고 비난하면서요, ICC의 활동이 미국의 주권과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해외 기사들을 보면 이 칸 검사의 지금 상황이 나오는데요. 칸 검사는 이메일 계정도 차단이 됐고요. 영국 내 은행 계좌도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ICC에 근무하고 있는 미국 국적 직원들은요, 귀국 시 체포 위험 때문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미국의 홍콩 행정장관 캐리람 같은 사람을 제재했을 때 캐리람도 은행들이 금융거래를 안 하겠다고 해서 월급을 봉투나 자루에 받았다고 해서 동전으로 들고 오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칸 검사도요, 은행 계좌도 동결되고 이제 현금으로밖에 월급을 못 받게 되는 거고요. 아마도 교통카드도 못 쓰고 있을 겁니다. 한국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칸 검사는 이메일 계정 자체도 차단됐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쓰는 구글이나 이런 해외 글로벌 기업들은 미국 제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메일 계정을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제재는 칸 검사 개인뿐만 아니라 ICC 수사와 행정 기능이 심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요, 칸 검사의 이메일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차단됐고요. 그래서 지금 스위스에 있는 또 다른 이메일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 NGO와 기술 업체들도요, ICC와의 협력을 중단하거나 축소했고, 일부 인권단체는 ICC가 보낸 이메일조차 열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제재 대상이 보낸 이메일을 열어봤다가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봐 ICC가 보낸 이메일조차도 보지도 않는다고 하거든요. ICC는 그동안요, 수단,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등 다수 지역의 전쟁 범죄를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 제재 여파로 대부분의 수사가 지연 때는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ICC에 계속 있다 보면요, 그 자신들의 이상은 높고 좋은 이상이지만 미국의 제재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융거래조차도 어려워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직위에 있던 임직원 6명이 퇴사를 하고요, NGO와의 협력 약화와 자금 유입 차단 등으로 인해 앞으로 몇 년 더 버틸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칸 검사는요, 성희롱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서 지금 그 ICC 월급도 못 받고 이메일도 못 쓰지만 ICC 업무에도 관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ICC가 그 재정적 타격도 받을 뿐만 아니라 칸 검사 본인의 성희롱 혐의로 인해서 도덕적 정당성에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면 미국의 제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ICC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지만 미국이 제재를 하는 즉시 전 세계 금융기관이 그 거래를 끊고 또 모든 IT 기업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끊게 됩니다. 전 세계 IT 기업들이 많다고 하지만 핵심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들은 거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들이잖아요. 이 미국 기업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제대로 인프라를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런 ICC 같은 국제기구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띄우는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비트코인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그랬다는 거는
이 러시아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이나 코인을 통해서 서방의 제재를 극복하고 서방의 제재에 맞서겠다는 걸 보여줬는 어느 정도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지난 15일 비트코인을 2025년 가장 수익성 높은 자산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2025년 러시아 내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자산인데요. 비트코인이 지난 12개월 동안 3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는 금, 주식, 채권 등 전통 자산을 상회하는 성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2022년부터 누적 수익률은 121.3%라고 했다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수익의 수치를 따지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말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번 발표의 진짜 의미는 암호화폐의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했던 러시아 금융당국이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금이나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수준에서 이 비트코인을 평가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무역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 법까지 개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러시아가 계속 모든 것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경제를 굴려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을 금이나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레벨에서 평가하는 보고서를 중앙은행이 내는 것도 이런 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러시아발 암호화폐 거래가 미국과 유럽의 제재에 의해 급증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어서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같은 규제기관들은요, 암호화폐의 규제 공백을 이용한 자금 이동 흐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특히 정말 제재나 어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요, 이런 것들을 빈틈을 찾고 제재를 우회하는 그런 방식으로 명확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규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강화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예상을 해야 되겠죠. 암호화폐는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규제나 제재 회피, 자금 세탁 방지 등의 의무는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